안녕하세요. 가끔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을 넘기는, 즉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죠.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업권리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영업권리금은 이 사업장의 매출과 이익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뭘 알아야 돼요? 정확한 매출액과 이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자, 매출과 이익 확인하는 방법. 포스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미심쩍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실제 포스에 있는 매출이 거의 실매출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포스는 사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료는 없을까? 그러면 최소한 양수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매출, 신뢰할 수 있는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 포스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아이디하고 비번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당일 매출, 일자별, 요일, 월별. 자, 그래서 당일 매출에 대한 자료도 나오고 일자별 매출 조회도 되고요. 영수건수, 실매출액, 일평균도 나오고 월별 매출도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익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거죠. 혹시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료는 없을까? 매출과 이익 관계를 보면 매출에서 경비 빼면 이익이에요. 결국 우리는 매출과 경비를 알면 되죠. 경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증빙이 있는 거, 인건비, 증빙이 또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찾아내면 돼요. 첫 번째, 매출과 증빙이 있는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자료는 우리 급여주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물론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줬는데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자료에도 입력이 안 돼 있고 인건비도 아닌 다른 비용도 있죠. 증빙이 없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증빙이 없는 비용은 부가세 신고 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빙이 없는 비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소득세 자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즉 사업소득 명세서에 보면 필요경비라고 해서 연간 총 발생된 경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감가상각비마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익 찾아낼 수 있죠. 먼저 총 매출 확인. 어디에서?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합계, 이 합계 금액이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이에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1일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기, 2기에 합해야 1년 매출이 되는 겁니다. 증빙 있는 경비 확인은 매입세액 항목에 보면 총 합계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세기간에 발생한 증빙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정자산을 매입해도 이 란에 기재가 돼요.
요거는 실제 비용을 추산할 때 감안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고정자산 매입분은 단기에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1일 과세기엔 6개월이기 때문에 연간 총 증빙 있는 경비는 1기, 2기 합한 금액이 되고요. 인건비는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게 되면 매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서식 하단에 보면 총 합계라고 집계가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마다 신고할 수도 있어요. 매월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 금액을 12개월 동안 합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 중에 증빙이 있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경비는 소득세 신고 자료 보면 사업소득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총 수익 금액이 총 매출액이고요. 필요 경비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에요. 이 안에는 증빙이 있는 거, 인건비, 증빙이 없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가상각비마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소득 명세서상의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이 세무서에 신고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익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나마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료예요. 자, 확인한 매출과이익, 매출에서 경비, 이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이 24,400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증빙이 있는 경비가 만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 인건비가 3,600원, 기타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하면 결국 이익은 5,800원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매출과이익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부사항도 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때는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업종의 물때가 매출액의 30%라고 하면 물때를 가지고 역산해서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오토로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임차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더 중요한 건 이 업종이 혹시 월별, 계절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지 연간 평균 개념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양수하려는 사업장의 인테리어라든지 설비가 있으면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혹시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결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전투에 임하는 교등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